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광양군 최성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성지는 그 전주채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전주채시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죠. 성제. 문성공 최하, 전성공 최득평, 이분들하고 비슷한 시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많아야 10살 이내,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성지는 고려 문과의 아원급제, 차석이죠. 아원급제를 해가지고 원나라에 들어가서 세자인 충선왕을 보필했고, 충렬 왕릉을 봉하는 임무를 수행해가지고 충선왕의 신임을 얻어서 벼락출세를 하게 됐다. 제가 이 얘기까지를 했어요. 충선왕이 최성지에게 압봉을 명하였다. 그러고서는 말하기를, 이 압봉을 하면 재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렬왕이 죽어서 이제 그 묘를 만드는데 거기에 압봉을 하라는데 지비가 해야 되는데 재수가 없다 그래요. 담당 지비가 사표를 써버리니까 충선왕이 최성지를 보고 네가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말하기를, 그대의 앞날이야말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재수 있고 없고 소용없이 내가 왕인데 네가 앞으로 출세를 하고 말고는 나한테 달렸지 어디에 달렸겠냐, 이 얘기예요. 라고 하더니 갑자기 동지 밀직 사사 대사원으로 임명했다가 다시 첨예평리로 전임시켰다. 갑자기 그러니까 지비를 갖다가 종이품 벼슬로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종이품이면은 고려시대 품계는 정일품이 없으니까 종이품이면은 정이품, 판서급이죠. 그걸로 올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찬성사로 승진을 시켰다가 추성 양절공신 호칭을 하사하고 광양군으로 책봉했다. 이 찬성사는 정이품, 재상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재상으로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충수광 7년에 원나라 조정에서 충선왕의 죄를 물어서 토번 살사결로 유배를 보냈다. 토번은 티베트예요. 티베트로. 그러니까 충수광 7년에 이제 그 충선왕이 그 말하자면 정쟁에 패한 거지. 패해서 티베트로 유배를 가게 됐다. 살사기르란 곳은 원나라 수도에서 15,000리나 떨어진 먼 곳이었다. 티베트니까 엄청나게 멀죠. 당시 최성지는 충선왕을 모시고 원나라에 있었으나 도망쳐버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충선왕을 모시고 최성지가 있는데 최성지가 티베트로 귀향을 갈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충선왕을 따라서 나선 사람은 오직 직보문각, 종육품, 박인간하고 대호군, 장원지 등 18명만 유배지까지 충선왕을 따라갔다. 이때 그 최성지뿐만 아니고 이재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높은 사람은 안 따라가고 말단 쫄병들만 따라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성지는 대신이면서도 임금이 치욕을 당하는데 배은망덕해서 제 한 몸 보존하려고 도망쳤으니 군신간의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였다. 충선왕이 이제 말하자면 정쟁에서 패한 거죠. 그 임백안 독고사라는 사람이 모함을 했어요. 임백안 독고사가 누구냐면은 고려 출신 황관이에요. 이 사람 원나라 인종을 모시던 황관인데 원나라는 그 황관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요. 왜냐하면은 몽고인들이 지금의 중국 한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또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 황관들을 시켜서 황관들이 다 다스리는, 그러다 보니까 황관들이 호가호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백한 독고사라는 사람은 고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그 충선왕이 한번 꾸지람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결국 영중 때 이제 충선왕을 모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좀 가렘 주고 하는 것을 충선왕이 꾸지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연으로 영종 때 와서 말하자면은 임백한 독고사가 충선왕을 이제 꼰질러 바친 거죠. 최성지의 배신에 대해서 권근의 양촌집에 해명이 있어요. 근데 권근의 양촌집뿐만 아니고 이재현이나 이 당시 그 문인들이 쓴 글에 다 있어요. 이 해명이. 그래서 그 해명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양촌 선생 문집의 동현사략이라 하는데 보면 최찬성 휘성지하고 최성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충선왕이 무고를 당하여 토본으로 유배될 때에 공은 아들 최문도와 함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함께 관서지방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딴 데 가 있다가 소식을 늦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가버리니까 뒤를 쫓아갔는데, 관서지방까지 쫓아갔는데 승려 원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풀어 길을 막았으므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반란군들하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다가 반란이 평정된 후에 농산을 넘어 임조까지 가서 반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다. 여기서 임조라는 데는 감숙성 민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감숙성 민현에만 절반쯤 갖는 거지. 권근의 해명을 보면은 충선왕의 유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 최문도하고 같이 뒤쫓아갔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감숙성에서 6개월 머물다가 돌아왔다. 절반쯤 머물렀던 얘기죠. 근데 충선왕은 티베트에서 유배를 3년간 유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늦게 쫓아갔다 하더라도 뭐 6개월 머물렀으니까 3년에 되면 많이 짧죠. 근데 돌아와서 그만이 아니고 대도로 돌아와서 충선왕을 구명운동을 벌려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풀어줘야 된다 하고 이제 구명운동을 벌려가지고 3년 만에 충선왕이 풀려나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익제집이나 그 권근의 양촌집이나 이런데 그 당시 그 문인들의 글에 다 나와 있어요. 고려사 열전 최성기전으로 돌아오면은 당시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당파를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싸웠으므로,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원나라가 종주국이고 고려는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려 사람들끼리. 원나라 조정에서 고려국을 없애버리고 행성을 설치해서 원나라 영토로 합병하려고 했다. 네, 뭐 저 싸워서 하니까 고려를 없애버리고 그냥 원나라의 한 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최성지가 김정미, 이재현 등과 함께 원나라 도성에 글을 올려서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부당함을 설명하자 그에 관한 의논이 마침내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고려를 합병해갖고 원나라에 득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입성책동 그래요. 성을 만드는 책동이다, 이런 얘기인데 1309년에 시작해갖고 저기 1343년까지 오래 돼요. 최성지가 죽은 뒤에까지도 계속돼요. 부마국인 고려국을 없애버리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나라의 한 행성으로 흡수합병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원배들이 고려를 없애버리고 행성으로 집어넣으면 지가 거기서 출세하려고 매국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이 부원배들이. 그런데 34년 동안 4번이나 책동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만약에 이때 이 부원배들이 성공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이때 이 입성책동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광양군 최성지의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광화문 최성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